자, 이제 오늘은 필요 충분 조건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봅시다. 필요 충분 조건. 자, 볼게요.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P가 지금 주인공이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현수야 이겁니까? 이겁니까?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첫 번째 거예요? 자, 충분하면 주는 거고 필요하면 받는 겁니다. 주어 입장에서 P가 필요하니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뭐 조사를 할 때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자, Q이면 P이다 거짓이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헐? 이해했습니까? 자,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이거야. 그지? 자, P는 X가 6의 양의 약수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1, 2, 3, 6, 4개예요. 근데 18의 양의 약수는 1, 2, 3, 또 뭐가 있습니까? 6, 9, 18 이렇게 있죠. 그지? 그럼 뒤에 있는 Q의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걸 포함하죠. 그죠?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필요 조건이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 얘를 볼게요. 자, 얘는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큽니다. 근데 얘는 봤더니 X랑 Y를 곱한 거가 1보다 커야 돼요. 얘는 X랑 Y가 둘 다 1보다 큰 것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진리집합이 어떤 두 수를 곱해서 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작고 Y 하나만 1보다 커도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어요? 현수 이해했어? 그러면 X는 뭐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이고 Y가 4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얘가 진리집합이 훨씬 많죠. 그러면 이 Q의 진리집합이 얘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서 또 얘도 충분 조건이죠. 그지? 그 다음 얘는 X도 유리수, Y도 유리수. 쉼표 있으니까 AND죠. 근데 얘는 X 곱하기 Y가 유리수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이 자 보세요. X랑 Y가 있는데 X가 유리수고 Y가 무리수인데 이거 두 개 곱해서 빵 될 수 있죠. 왜? 아니 이거 두 개 곱해서 유리수 될 수 있죠. 왜? X가 빵이면 얘가 루트 3이어도 빵이잖아요. 그치? 이런 거를 하나씩 다 조곤조곤 따져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 어려워요. 어렵고 기본적인 수학 상식이 없어서 틀려오는 겁니다. 근데 얘는 X랑 Y랑 둘 다 유리수인 경우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X랑 Y가 둘 다 유리수인 것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자 유리수랑 무리수를 곱해도 유리수고 유리수랑 유리수를 곱해도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무리수하고 무리수를 곱해도 심지어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거?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무리수하고 무리수 곱해도 유리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이 3개예요. 얘는 유리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얘도 뒤에 있는 Q의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걸 포함하시기 때문에
얘도 충분 조건.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얘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이고,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 그럼 얘는 직사각형이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항상 직사각형인가요? 아니죠.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은 게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등변사다리꼴도 있잖아. 그죠? 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세 개야. 근데 얘는 진리집합이 직사각형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뒤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서 얘도 충분 조건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 걸 보시면, 자 보세요. 얘는 A랑 B랑 동치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P이면 Q이다는 Q가 P를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P가 Q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거 두 개를 AND로 묶은 것이 집합의 상등이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되면 P이면 Q이다가 양쪽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랑 같은 말은 집합의 상등도 되고요. 두 조건이 동치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똑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이 항상 교집합을 포함하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녀석의 합집합은 A고 이 녀석의 교집합도 A죠. 그러면 포함하는 거 맞지, 그지? 근데 얘는 이런 그림도 되잖아요. 요 그림일 때 합집합이 교집합을 포함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이러하면 이거에다 이쪽으로 가는 거 안 되죠. 그지? 합집합이 교집합을 포함한다고 해서 항상 상등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집합 상등이면 합집합이 교집합을 포함하는 거가 되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거는 Q가 P로 가는 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필요 조건은 5번인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를 엄청 많이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엄청 많이 푸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그 수학 지식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일수록 유리한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라 그랬어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은 양쪽 조건에 있는 진리집합이 상등인지를 보면 돼요. 진리집합이 똑같은지를 보시면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자, 기억은 x 플러스 y가 짝수면 얘는 x하고 x 플러스 y가 얘들아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얘는 둘 다 짝수인 케이스도 있고 홀수끼리 더해도 짝수죠. 그래서 얘는 진리집합이 둘 다 짝수인 거, 둘 다 홀수인 거 두 개예요. 그쵸? 근데 이쪽은 x랑 y가 모두 짝수니까 얘는 요 위에 있는 진리집합 하나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포함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도리어 이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P가 무언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 조건만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선생님, 이거는 뭐 당신이 항상 그 절대값 성질할 때 알려줬던 건데, 그치? 내가 항상 알려줬던 거죠. 내가 항상, 얘들아, 절대값 성질 뭐가 있어? 어떤 A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이랑 똑같고,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곱한 거는 두 개 곱한 다음에 절대값 C인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똑같으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그지? 제가 항상 이거 네 가지를 필기시켰고 반드시 숙지하시라고 했어요. 절대값의 성질.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그럼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x가 y인 거하고 x가 마이너스 y인 거 두 개예요. 얘는 진리집합이. 근데 이쪽 걸 보시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시면 x 빼기 y 제곱은 빵이 되고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얘가 빵 되는 거 또는 얘가 빵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y, x는 y인데 여기는 5어죠. 그 다음에 제가 얘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 5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양쪽의 진리집합이 똑같아서 우리가 찾는 필요 충분 조건은 니은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아셔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x는 y 또는 y는 z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세 가지죠. x랑 y랑 똑같고 y랑 z랑 똑같은 거하고 x랑 y는 똑같은데 y랑 z는 다른 거하고 x랑 y는 다른데 y랑 z랑 똑같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쓴 게 이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거 세 개가 똑같은 거는 x랑 y랑 같고 y랑 z랑 같은 건데 얘는 5가 되면 안 돼요. 얘는 end예요. 그래야 3단 논법에 의해서 y가 z가 돼서 x랑 y랑 z랑 같은 거죠. 얘는 5어고 얘는 end야. 그지? 얘는 이 중에서 요 첫 번째 케이스가 진리집합이야. 얘는 진리집합이 요거 제일 위에 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는 5어니까 이거 세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이제 이런 데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여기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은 또 여러분들한테 계속 부등식 문제를 풀게 합니다. 틀림없이 집합과 명제인데 계속 부등식을 풀게 해요. 자 보시면 두 조건 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부등식일 때는 이 부등식 자체가 진리집합이죠. 그 다음에 Q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자 사이값이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개를 가지고 보는 건데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얘는 Q가 P를 포함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그림 그려야지.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5고 여기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 색칠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P죠. 자 근데 Q가 P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색칠되어 있고 색칠되어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Q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죠. 믿음아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A가 5보다 커야 돼요. 형수야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만 안 된다 그랬어. 둘 다 색칠되어 있거나 둘 다 색칠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등호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뭐야? 밖에 거는 색칠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 거는 색칠되어 있고 안에 거가 색칠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니까 이때는 되지. 그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밖에 지금 뭐야? 초록색이 하얀색을 포함해야 되는데 얘는 하얀색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얘가 얘를 포함할 수 있잖아요. 얘는 등호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안 되는 거죠. 그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얘만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는 가지고 있는데 큰 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이해했어? 그럼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등호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게 얘를 풀어주시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얘가 반대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2번이 중요한데 x 플러스 3이 빵이 아니면 이거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와, 뭐야 이거.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문장을 보고서 명제를 쓰실 수 있어요. 얘가 이거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얘가 지금 주인공이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얘가 받아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 0이 아니면, 그지?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가 참인 거지. 이걸 보고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배우법 배웠죠. 오늘 이제 이거 명제 증명하는 것까지 나갈 수도 있는데, 원래 명제가 증명하기, 그러니까 이 지금 주어진 명제가 참이잖아, 그죠? 그럼 이 녀석의 대우 명제도 참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의 대우를 구하시면, 자, 대우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녀석을 부정하면 x 플러스 3이 0이면 얘를 부정해서 이쪽으로 가져오시면 0이다도 참이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 해서 a 값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내가 줄친 빨간색 문장을 보고서 얘가 밑에 있는 이 문장이랑 똑같다는 거를 쓰셔야 돼요. 그치? 얘가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이 필요해서 받는 거래. 그럼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게 참인 거잖아.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게 참인 거잖아. 얘가 지금 받아야 되잖아. 필요하니까. 이거가 참인 거니까 이거에 대우 명제를 구해서 A 값을 구하셔야 되죠. 2번 문제가 딱 시험입니다. 별표. 오케이. 자, 밑에 94, 95 풀어드릴게요. 자, 94번을 풀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이 P는 조건이 2차 방정식이에요, 얘들아.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두 개지.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조건은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여기 있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반드시 알파하고 베타 2차 방정식 두 근만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쪽은 3차 방정식이죠. 이쪽은 3차 방정식인데,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죠. 4종 세트, 완전 제곱식이랑 같은 말. 완전 제곱식은 중근, 중근은 판별식은 0. 그 다음에 포물선이 x축에 접한다. 네 가지가 다 같은 말이지. 얘는 그래프, 이제 요거 그래프 그릴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3하고 4가 있는데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갔다가 4에서 접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3, x 빼기 4의 제곱이라고 하는 3차 함수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곡선이 x축에서 접하죠. 얘는 중근 4하고 마이너스 3 두 개를 갖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의,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두 개인 거야. 그치? 근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 마이너스 3하고 4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 더하기 3, x 빼기 4는 0이고요. 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얘를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모양 똑같고 A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앞에 수학상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가지 방정식 부분, 여러가지 방정식, 부등식 엄청 중요합니다. 실은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투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런 거를 방정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시험 문제는 95번처럼 나옵니다. 학교 시험은 이건 거의 100% 나올 거고요. 자, 우리한테 조건이, 자, 좀 칸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볼게요. P라고 하는 녀석은 P의 진리집합은, 자, P의 조건이 이건데 조건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P의 진리집합이 이거죠.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 이거고 R의 진리집합도 이건데 문장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두 번째.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1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Q가 주인공이잖아. Q가 필요해서 받아야 되지. Q가 필요해서 P한테 받아야 되니까 1번을 보시고 아, Q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Q가 P를 포함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되고 R은 충분하기 때문에 P한테 주는 거죠. R은 충분해서 P한테 주는 거라서 아, P가 R을 포함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1번하고 2번에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뭐냐면 자, P가 R을 포함해야 되고 Q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야 돼요. 이제 그릴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건 P죠. 자, P를 그리시면 마이너스 2하고 1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그러면 P는 구멍 뚫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P입니다. 얘가 P야. 근데 Q 있죠, Q. 자, Q를 초록색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R을 빨간색으로 갈게요. 일단 여기는 하얀색 P가 빨간색 R을 포함해야 되죠. 그럼 R은 어디 있어야 되니? R은 여기 있어야죠. R은 여기 있어야죠. 그래야 하얀색이 빨간색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 자, Q가 P하고 R을 다 포함해야 되거든.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A는 여기 있어야죠. A가 여기 있어야 자, 이렇게 초록색이 하얀색과 빨간색을 다 포함하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시고 이 포함 관계를 찾으신 다음에 또 부등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을 보시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제 둘 다 구멍 뚫어져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고요. 이쪽을 보시면 B가 3보다 커야 되는데 둘 다 구멍 뚫어져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죠. 그래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얘들아 여기 등호가 없으면 A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치? 이해했어요? 항상 등호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를 그려보면 A는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색칠이 되는데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제가 초록색으로 칠하는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등호인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고 B의 최소값은 3이 이렇게 있는데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범위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등호인 3에서 최소값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6이 답입니다. 아주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은 그냥 이거 하나 딱 내면 끝나요. 거의 100%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잘 들으세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라고 했을 때, 자, 지금 계속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한테. 야, 나 P이면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잖아. 그지? 나 P가 나 Q한테 무언가 받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지? 근데 이 모양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나이스하게 P면 Q에다가 찾는 거죠. 그러면 자, Q가 P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맞고요. 나머지 다 안 되겠지? 답이 이거겠죠.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빠릅니까? 왜 다들 얼음이 돼 있지? 현수 지금 따라오냐? 너 이해 안 되지?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앞에 다 외우고 있어? 난 네 표정만 봐도 알거든 이제. 네가 이해를 하는지 지금 멍 때리고 있는지 지금 네가 이해가 안 돼서 당황을 하는지. 왜냐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꽤 오래됐죠. 그죠? 우리가 몇 년을 같이 보냈어? 한 2년 넘게. 2년 가까이 됐나? 그지? 2년 가까이.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알아요. 지금 내용을 속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해했어? 다시 설명해줘? 어? 예. 왜? 아니요. 이해했어? 예. 아닌데 저 표정. 형수가 원래 표정이 다 드러나는 성격이라 내가 보면 알거든요. 자, 이것도 딱 시험 문제입니다. RPM에서 열심히 푸세요 이거. 조건 PQRS에 대해서 아이고 참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여러분들한테 그 부등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걸로 전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볼게요.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1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1번은 충분하니까 S가 충분하니까 R한테 주겠죠. 그 다음에 2번 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Q가 나 P한테 무언가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나 네스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세 번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나 네스가 충분하니까 Q한테 주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고서 세 가지를 뽑았는데 지금 봤더니 이제 이거 조건 4개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3단 논법으로 그죠? 3단 논법으로 연결을 시키려면 공통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공통되는 부분이 썩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뭘 쓰는 거냐면 여기 있는 명제들의 여기 나오니? 대우 명제를 써보는 겁니다. 대우 명제. 그럼 이거의 대우는 not R이면 not S이다가 되고 요거의 대우는 P이면 not Q이다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의 대우는 not Q이면 S이다가 되는 거고 이거 6개를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6개를 동시에 봤을 때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녀석하고 얘가 보이네요. S 그지? S가 지금 공통이죠.
그 다음에 그럼 일단 하나씩만 써볼게. not q이면 s. 자, not q이면 s인데 s이면 r이죠. 요거 두 개 이었어요. 근데 얘도 있네. 그지? p가 p이면 not q이죠. 해서 pqrs를 한 큐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없나? 1번이랑 3번. 네? 1번 밑에랑 3번 위에. 예? 어떤 거요? 1번 밑에랑 3번 위에. 1번 밑에랑 3번 위에 이거랑 이거. 네. 그럼 얘는 뭡니까? not s이면 q이고 요거 두 개 연결한 거가 이제 이거죠. 아 잠깐만. 그런데 그래. 또 하나 해보자. not s not r이면 not s이고 not s이면 q죠. 그러면 이거를 연결하시면 자, 잘 들어. 얘는 not r이면 q인데 이 녀석의 대우를 찾으면 not q이면 r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왜냐면 이쪽으로 반대로 가는 것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지? 근데 얘네 둘을 연결을 해봐야 not r이면 not s고 not s면 q인데 얘네 둘을 3단 문법으로 이은 다음에 이거 대우 명제를 뒤져봐도 not q이면 r이다니까 그냥 이쪽 부분 말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더 이상 나올 게 없네요. 근데 어떤 문제는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RPM 그런 데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얘를 써보는 거야.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얘가 여기 있죠. P가 R한테 가잖아. 그래서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R은 R이면 not Q이기 위한 자, 얘네 둘만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R은 필요하니까 받는 거지. R이 not Q한테 필요하니까 받는 건데 얘는 여기 있죠. 니은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P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P하고 S가 양쪽 방향으로 되는지를 봤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조건을 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것도 되면 이 녀석이 답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밖에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안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오케이. 자,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96, 97도 풀어드릴게요. 자, 잘 들어. 96. PQR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QR인데 조건을 줬어요. P하고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그래? 일단 그려보셔야지. P하고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는데 Q하고 R의 합집합이 Q래. Q하고 R의. 그러면 얘는 그림이 자 Q하고 R의 합집합이 Q면 그림이 이거인 거죠. 그림이 이거인 거죠. 그다음에 전체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그림 보시고 푸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세팅을 했어요. Q는 납피이기 위한. 그럼 일단 이 그림에서 Q하고 P의 여집합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오케이? Q는 2번, 3번이고 P의 여집합은 2번, 3번, 4번이죠. P가 아닌 거는 2번, 3번, 4번이죠. 그지? 그죠? 선생님, 그럼 얘가 얘를 포함하는데요?
그렇잖아. 2번, 3번, 4번이 2번, 3번을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참이기 때문에 Q 입장에서 나 P한테 무언가를 주고 있죠. 주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고요. 자, 또 무엇과 R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을 보시면 R의 여집합은 1번, 3번, 4번이에요. 얘는 1번, 3번, 4번이고요. Q의 여집합은 1번, 4번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녀석이 얘를 포함하니까 자, 화살표가 이렇게 하겠죠? 그지? 근데 봤더니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야? R의 여집합이니까 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얘 입장에서 얘가 얘한테 무언가를 받고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P하고 R의 여집합이 있는데 R의 여집합이 1번, 3번, 4번인 거 알았고 P가 1번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를 포함하네? 그지?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야? P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지? P가 얘한테 무언가를 주고 있죠? 충분하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딱 학교 시험 문제죠, 우리. 완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셔야 되고, 집합이 어려우면 명제도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세 조건 PQR이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세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P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와, 선생님 그럼 가는 P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P가 충분하니까 R한테 무언가를 주고 있을 거고, 나는 not Q 입장이니까 not Q가 충분하니까 주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not R한테.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P 입장에서 P가 Q한테 필요하니까 P가 Q한테 무언가를 받고 있는 거죠.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가나다를 보시고 식을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 여기서 3단 문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그렇지. 일단 가하고 다를 섞으면 가하고 다를 더하면 P이면 R이 아니지. 가하고 다를 섞으면 Q이면 P이고 P이면 R이다가 참이죠. 근데 자 다시 가하고 다를 더하면 Q이면 P이고 P이면 R이다예요.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여기는 아이들의 대우를 적어봐야 돼요. 대우. not R이면 not P이고 R이면 Q이고 not P이면 not Q이다를 적으신 다음에 이거 6개를 보고서 또 조합을 하셔야 돼요. 뭐 보이는 거 있니? 나하고 다를 한번 섞어볼까요? 나하고 다? 나하고 다. 나하고 다에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섞어볼까요? not P이면 not R이고 not Q면 not R인데, 그러면 not P이면 not R이고 이거의 대응 명제가 R이면 P다죠. 그지? 그러면 얘가 선생님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섞으면
R이면 P에다가 3이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 상등이죠. 상등이니까 P하고 R이 상등인 상태에서 P하고 R이 상등이니까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이 Q를 포함하는 거지. 그지? Q이면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고서 Q는 R이기 위한, 자, 그럼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Q가 R한테 무언가를 뭐하고 있어? 주고 있잖아. 충분하니까. 이해했어요? 잠깐만. 충분조건 아닌데? 또 뭐 만들 수 있나 보다. 또 있는 거 봐봐. 나하고 다 말고. 나하고 다만 이었는데, 와, 씨. 얘를 만들어 보니까 R이 Q로 간대. 와, 그럼 이 그림이 아니네. 이 그림이 아니고, 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R이 Q로 간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R이 Q로 가니까, 와, 지금 뭐야? P, Q, R이 전부 상등이죠. 그죠? 필요 충분 조건은 집합의 상등이니까. 동치니까. 그러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답이네요. 오케이. 어려워요. 어려워. 자. 뒤로 갑니다. 81쪽 보세요. 오늘은 뭐 명제 증명까지 할게요. 자, 별표를 치시고 실제로 이게 학교 시험에 증명하는 문제를 내요. 특히 남자고등학교. 특히 남자고등학교는 이 증명을 하는 걸 내는데, 자, 일단 먼저 간단한 개념 설명부터 합니다. 첫 번째 용어에 대한 건데, 자, 첫 번째 정의하고 정리를, 자, 정의하고 정리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정의하고 정리. 근데 세 분은 제가 정의하고 정리를 여러 번 얘기했었어. 그치? 얘들아, 정의는 뭐냐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인데, 자, 정의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정리는, 자, 3인계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되는 것이야. 여기서 정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을 했잖아요. 그때 어떤 삼각형하고 사각형의 성질들이라서 얘는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뭔지 아는 사람? 나경아, 이등변 삼각형 정의가 뭐예요? 동윤아, 이등변 삼각형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얘들아, 정의는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정의는 절대 증명하지 않아요. 암기하는 겁니다. 내가 니네 2학년 2학기 도용할 때 정의하고 정리 차이 얘기했죠.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정리는 반드시 증명해야 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를 배웠는데, 자,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근데 C는 뭐였어? 앞에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두 번째 성질 뭐 배웠어?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 이등 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 해서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증명하셨었죠. 오케이? 정의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암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는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성질 같은 거가 정리야. 근데 얘는 반드시 증명해야 돼. 여기 다 나오니? 그죠? 제가 2학년 2학기 때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정의하고 정리에 대해서. 오케이? 그런데 여기 있네. 여기, 그지? 그죠? 여기 있네. 근데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이등변 삼각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명제를 증명할 겁니다. 해서 여기다 적으세요.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간접 증명법에는 여러분들 이미 하나 배웠어요. 대우증명법 또는 대우법 그냥 간단하게 대우법이 어떤 거야? 이런 거죠. x가 1이 아니고 1이 아니거나 y가 2가 아니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가 아니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쳐봐. 일단 설명을 좀 들으세요. 봐봐. 여기 주어진 명제는 직접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대우법 앞에서 하나 배웠어요. 이미 간접 증명법. 그럼 이거를 증명하려면 여기 또는도 눈에 거슬리고, 그지? 1이 아니고 2가 아닌 것도 거슬리기 때문에, 그죠? 아이고, 이걸 뭐 반대로 봤어야 되겠냐? 만약에 이제 우리한테 여기 있는 명제를 증명하라고 그랬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가 아니면 x는 1이 아니고 또는 y가 2가 아니다. 얘를 증명하래. 너무 증명하기 어렵잖아.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대우법이죠. 얘를 부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를 부정하면 x는 1 또는을 부정하면 2고 얘를 부정하면 y가 2이면 얘를 부정한 게 일로 오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이다로 바뀌죠. 위에 있는 원래 명제보다 빨간색 대우 명제가 훨씬 직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잖아요.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 1을 집어넣으면 5가 되는 게 맞죠. 그럼 얘가 참이죠. 얘가 참이니까 위에 있는 것도 참이죠.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 증명법이고요. 이제 좀 이따 배울 귀luc법이 있어요. 귀luc법. 자, 귀luc법인데 얘는 뭐냐면 이 밑에 뭐 나와 있을 거야. 귀luc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우리가 결론을 부정한 거가 거짓인 걸 보여주는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김영재가 여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니네가 그러니까 귀luc법이 뭐지? 쉽게 얘기해서 야 김영재가
여자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내가 여자가 아닌 걸 보여주면,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면 내가 남자인 거잖아. 그게 귀류법이에요. 자, 그래서 귀류법은 좀 이따 문제풀이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직접 증명법은 뭐냐면 요거 두 개는 수학하에서 배우고요. 이거는 이미 하나 배웠고요. 이거는 좀 이따 배울 거고요. 직접 증명하는 방법은 수학적 귀납법이 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근데 이 수학적 귀납법은 언제 배우냐면 수원에서 배워요. 수원 제일 마지막 파트가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오케이? 수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식들과 명제들을 풀로 증명하는데 그 증명하는 것도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대우법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익혔고, 오늘은 이 귀류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풀어볼게요. 그래서 수학하에서는 간접 증명법만 배웁니다. 근데 대우법과 귀류법, 자, 대우법은 되게 뭐 나이스하죠. 근데 귀류법이 뭔지 좀 이따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 자, 대우법, 귀류법, 그죠? 그래서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이 큰 틀만 적으시면 되는 건데, 귀류법은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여자라고 가정을 해. 근데 내가 여자가 아닌 거, 뭐 내 주민등록증을 봤더니 주민등록증 앞에가 1로 시작했어. 그럼 내가 여자가 아닌 게 증명됐잖아. 그럼 나는 남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남자인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니네가. 그럼 내가 여자라고 가정을 해. 근데 내가 여자가 아닌 거를 증명하면 내가 남자가 되는 거잖아. 그게 귀류법이에요. 자, 이해했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직접 증명법은 수학적 기납법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수원 제일 마지막에 배워요. 제일 마지막에 배울 것이고, 자, 대우법은 이미 배웠고, 오늘 이제 귀류법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별로 안 어려워, 얘들아. 별로 안 어려워. 자, 첫 번째. 자, 대우증명법. 여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 없고 그냥 보세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모든 학교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똑같은 대부분 비슷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실 줄 알면 되고, 이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들이 다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똑같이 증명해 주세요. 자,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얘가 참인 것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이거 학교 시험에 반드시 됩니다. 이 증명하는 거. 남자 고등학교는 서술형이 돼요. 오케이? 여자 고등학교도 내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얘기하래요. 그럼 얘를 부정해야 될 거 아니야. 무엇무엇이면 무엇무엇이다니까 얘를 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부정을 하면 A와 자, 또는인데 A, B는 B가 모두 홀수이면, 얘를 부정하면 A 곱하기 B는 홀수이다. 얘가 1번 답이죠. 5원을 부정한 건 AND니까. 자, 1번을 이용해서, 근데 위에 거는 원래 명제는 증명하기가 애매했거든? 근데 얘를 대우로 바꿨더니 증명하기가 훨씬 편해요. 자,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A랑 B랑 모두 홀수라면 A를 2K-1, B는 K로 하지 말고 2M 2M-1, 2N-1인데 여기서
m과 n은 자연수죠. 오케이? 그럼 홀수지? 여기다 스몰 m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부터 카운팅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잡고 자 뭐 2k 플러스 1 2l 플러스 1로 잡아도 홀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k하고 l은 0, 1, 2 쭉 가서 k하고 l에다가 0부터 집어넣으면 되죠. 오케이? 근데 0을 포함한 자연수를 앞으로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음이 아닌 정수. 왜냐하면 정수의 종류에는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 3개가 있는데 음이 아닌 정수는 0과 자연수를 말하는 거고 음이 아닌 정수는 0과 자연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거를 정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확률과 통계를 하게 되는데 확률과 통계할 때 이 정이랑 되게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초록색으로 잡으면 어려우니까 하얀색으로 잡고 갈게요. 하얀색으로. 그러면 A가 2m-1, B가 2m-1이고 이 정도 증명은 충분히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거라 하자. 이거라 하면 A 곱하기 B는 2m-1, 2m-1인데 얘는 4mn 빼기 2m 빼기 2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mn 빼기 m 빼기 n 플러스 1인데 이 앞에가 짝수잖아. 2를 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짝수에다가 하나 더했으니까 얘는 홀수이죠. 그죠? 이렇게 써야 돼요.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걸 쭉 막 쓰셔야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홀수인 게 증명이 됐죠. 오케이? 자, 형광펜 있나요? 형광펜? 자, 3번 전체에 형광펜으로 줄을 치시고요. 어느 학교 교과서든 지금 방금 한 거하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m의 제곱이 홀수이면 m도 홀수인 거고 m의 제곱이 짝수이면 m도 짝수인 거고요. m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입니다. 쭉쭉쭉 이 포맷을 외워야 돼. 즉 m의 제곱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이면 m도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이다. 네모에는 똑같은 아이들이 들어간다. 이거는 항상 참입니다. 형광펜으로 이거 암기하세요. 암기. 여러분들 이걸 암기해야 제가 이제 그 다음 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엇의 제곱이 땡땡이면 무엇은 땡땡이다. 저 영재 자체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증명할게요. 선생님, 뭐죠? 자, 첫 번째 문제에 있는 홀수부터 증명할게요.
그래서 이거 3부 증명을 했더니 이게 직접 증명하기가 애매하죠. 여기가 m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이 녀석의 대우를 구하셔야 돼요. 대우. 대우를 구하시면 얘를 부정하시면 m이 짝수이면 얘를 부정하셔야 돼요. m의 제곱이 짝수이다. 왜냐면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를 증명해서 얘가 참이면 위에 있는 것도 참인 거잖아. 근데 짝수니까 쉽죠. m을 2k라 잡고 k는 자연수죠. 이제 학교에서 서술형이면 이거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점이에요. 오케이? 시험 때쯤 학교 선생님이 뭐 적어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이거 다 풀로 외워야 됩니다. 증명하는 거. 자, 이거이면 m의 제곱은 2k의 제곱이라서 4k 제곱이 되고 얘는 2 곱하기 2k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짝수죠. 짝수라고 하는 집합이 요 i를 포함하죠. 그래서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가 홀수면 이게 짝수고 여기가 짝수면 이거 홀수로 증명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뭘 증명할 거냐면 이걸 증명할 겁니다. m의 제곱이 3의 배수이다. m이 3의 배수이다. 얘를 증명할 겁니다. 여기가 3의 배수면 3의 배수, 4의 배수면 4의 배수, 5의 배수면 5의 배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순간을 위해서 항상 니네한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거를 겁나게 반복했었어. 정수의 분류 3의 배수지. 3의 배수보다 하나 많고 3의 배수보다 2개 많고. 동윤아, 선생님이 이거 옛날에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지? 기억나죠? 얘는 3k 플러스 3이랑 똑같고 3k 플러스 4랑 똑같고 3k 플러스 5랑 똑같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수를 이거 3개 중에 하나로 표현할 수 있지. 또 얘는 뭐랑 똑같아? 3k 빼기 3 얘는 3k 빼기 2 얘는 3k 빼기 1 해서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3개 중에 하나죠. 맞잖아. 근데 얘를 증명을 할 겁니다. 잘 들어.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어떤 수의 제곱이 3의 배수면 그 어떤 수는 3의 배수입니다. 선생님, 이 녀석의 대우 명제는요. 와씨 얘를 부정하는 거잖아. 얘를 부정하면 뭐야? m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를 부정하면 뭐야? m의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얘를 증명하셔야 돼요. 얘가 참인 걸 증명을 해야 얘도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m값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 세 가지 모양 중에서 얘는 3의 배수고 얘네 둘이잖아. 그지? 근데 K를 이렇게 잡으면 K에다가 0부터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차라리 이쪽이 나은 거야. 얘는 K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1부터 집어넣으면은 1부터 카운팅이 되죠? 이거보다 이게 나은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M 값이 3k-1인 경우하고 두 번째 m 값이 3k 빼기 2인 경우로 나눠서 사용하시는 건데
여기다가 단 K는 자연수로 잡으시는 겁니다. 오케이? K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아니 이제 여기다가 K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이게 1부터 되잖아. 그죠? 자, 갑니다. 그러면 M의 제곱은 3K 빼기 1의 제곱인데 얘는 9K 제곱 빼기 6K 플러스 1이고요. 선생님, 이 아이는요 3 곱하기 3K 제곱 빼기 2K인데 우와 플러스 1이야. 얘는 틀림없이 3의 배수지. 3의 배수보다 3의 배수에서 하나를 더한 게 3의 배수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 m값이 3k 2일 때는 m의 제곱은 3k 2의 제곱인데 9k 제곱 빼기 12k 플러스 4인데 얘는 3 곱하기 3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얘는 틀림없이 3의 배수지. 3의 배수에다 하나 더했기 때문에 절대 3의 배수가 안 되죠. 그래서 얘도 3의 배수가 안 되죠.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밑에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명의도 1000인 거죠. 오케이? 와, 그러면 우리가 뭘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돼. m의 제곱이 블라블라블라이면 m도 블라블라블라이다. 이거는 절대 참입니다. 짝수, 짝수, 홀수, 홀수, 3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5의 배수 항상 3인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3의 배수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밑에 보이시죠? 우리가 이걸 증명할 겁니다. 자, 작년인가 재작년에 화곡고등학교 서술형에 나왔어요. 루트 3이 무리수임을 귀룹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오케이? 남자 고등학교는 잘 내요. 자, 제가 이제 직보 때 항상 이제 암기시키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배워서 어려운데 내년 아니 올해 가을쯤 되면 이거 다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해요. 자, 귀룹법. 귀룹법이 뭐야? 내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무리수의 반대말은 유리수죠. 내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유리수가 아닌 걸 보여주면 나는 무리수지. 그게 다예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즉 루트 3이 무리수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걸 안 배워서 제가 수1에서 로그 2의 3이 로그 2의 3은 무리수잖아. 그지? 로그 2의 3이 무리수인 걸 못 보여줬어요. 니네가 이해를 못할까봐. 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루트 3이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는데 귀룹법을 이용할 겁니다.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증명할 거는 루트 3이 무리수이다. 우리가 증명할 거는 이거야. 근데 얘가 지금 결론이잖아.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래. 그러면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하면부터 이제 지금부터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니네 어릴 때부터 유리수의 정의 외우시라 그랬죠. 나경아, 유리수 정의가 뭐야?
이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유리수의 정의. 두 정수 A, B에 대하여 B분의 A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외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 B는 0이 아니고 A, B는 서로소. 얘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증명할 때 이걸 가지고서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또 내가 서로소를 물어보면 화날 것 같으니까 서로소는 실수와 집합에서 다르죠. 실수 체계에서 서로소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죠.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고, 집합에서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게 서로소죠. 근데 우리가 지금 쓸 서로소는 위에 겁니다.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우리가 지금 이 증명을 이 빨간색 부분을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유리수의 정의. 그냥 다 외워야 돼. 어떤 학교는 유리수의 정의 쓰는 것도 시험이 돼요. 그럼 일단 여기 정수라는 표현 없으면 감점. 꼴 안 들어가면 감점. 이거 안 들어가도 감점, 이거 안 들어가도 감점. 그냥 싹을 다 외우라고. 선생님,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요, 우리가 루트 3을요, 루트 3을 B분의 A라 하자. 근데 여기다 뭘 적어줘야 돼? 단 B는 0이 아니고 단 B는 0이 아니고 A, B는 서로소. 여기 지금 나오냐? 다 나오냐? 이걸 꼭 적어줘야 돼. 알았어? 자,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고 선생님, 그러면 스몰 a는 루트 3 비잖아요 선생님. 잘 들어. 선생님, 그러면 얘를 양변 제곱하면요, a의 제곱은 3b 제곱이잖아요 선생님. 잘 들어. 책에 있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딱 보고서 우와 선생님, a의 제곱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방금 한 거 이때 써먹는 겁니다. a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a도 3의 배수이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 참인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지? 자, 이걸 보고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어. 선생님, 그러면 a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a를 3k라 할 수 있죠. 그죠? a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a를 3k라 할 수 있고, 그럼 또 우리는 이거를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a의 제곱은 9k 제곱이죠.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뭐야? 뭐가 잠깐. a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a도 3의 배수이다. a가 3k지. 아 그렇지. 근데 얘를 이거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대입해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얘를 쏙 대입해요. 얘를 여기는 A에다가 3K를 대입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9K 제곱이 되고 3B 제곱이 되고, 그럼 선생님 B의 제곱이 3K 제곱이 되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 식을 보고서 선생님 B의 제곱이 3의 배수, B의 제곱이 3의 배수잖아? 그럼 B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B도 3의 배수이죠. 그런데 얘를 1번, 얘를 2번 1, 2에서 처음에 우리가 가정을 A랑 B랑 서로서라 그랬잖아. 나오냐 여기? 다 나와? 우리가 A하고 B가 서로서라는 가정하에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데 1, 2에서 A와 B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왜?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면 둘이 서로서가 아니잖아. 그지? A, B가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그지?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한 것은 모순. 그러므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모순이기 때문에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점 안 당합니다. 오케이? 한번 노트에 써보셔야 돼요. 오늘 일단 다들 벙찐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82, 83에 있는 문제들 좀 풀어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 있는 걸 좀 이해하시기 좋게 다시 요약해 드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이 명지 증명을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